이번에는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지목이 나와 있죠. 자, 지목은 사람에 갖다 대면 가로 열고 성별이라고 써요. 성별. 자, 사람의 성별은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그런데 요번에 이제 미국의 대법원 전원합의 자문결에서 무성이라는 성별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별이 남성, 여성이지만 남성, 여성, 무성 해가지고 뭐예요? 세 개.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법이 두 개라는 거 기억해두고 그러면 땅의 성별은 몇 개냐? 그 옆에다 써놔요. 28개가 있어요. 28개. 자, 지목은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두 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근데 지목은 별표가 6개짜리예요. 왜 6개짜리일까요?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6과목이야. 그래서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학교론에서도 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법에서도 지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목은 많이 출제될 때는 5문제에서 6문제까지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두고. 근데 최소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목은 몇 개냐? 2개가 출제가 된다고. 작년에는 도로하고 잡정지에서 2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목은 몇 개? 28개.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용도에다 형광펜 딱 꺼놔요. 항상 그 자리야. 그러면 지목이란 그러면 뭐예요? 용도. 그러면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X인지 봐봐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러면 틀려요. 성질이 아니라 뭐예요? 용도.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러면 틀려요.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용도.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으로서 지목은 몇 개? 28개라는 걸 반드시 우리가 잡아둬야 됩니다. 자, 지목이 있으니까 그러면 밑에 뭐가 나오죠? 경계점이 나오죠. 그러면 경계하고 경계점을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자, 경계점이라는 것은 경계점부터 먼저 잡자고. 선이 굽었죠. 그러면 거기에다 줄 쳐놔요. 선의 굴곡점 줄 쳐놔요. 선의 굴곡점. 읽어보면 선의 굴곡점이 키워드야. 선의 굴곡점 찾았죠. 첫 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봐요. 요게 무슨 축이죠? X축. 요게 뭐예요? Y축. 요게 좌표죠. 그래서 그 밑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줄 쳐놔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경계점은 그러면 두 개예요. 선의 굴곡점과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면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이며도 공통점. 도면이죠. 그래서 도해 가로를 쳐요. 도해 형태로. 도해. 그러면 경계점 좌표에서 좌표. 그래서 좌표 형태로. 그래서 좌표. 그러니까 좌표하고 도해를 살짝 바꿔치기 한다고. 잘 봐봐요.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이며도의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해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해와 좌표를 살짝 바꿔치기 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이라는 그러면 키워드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이며도 뭐의 형태로? 도해 형태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핵심은 뭐가 되죠? 좌표. 그래서 좌표 형태로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자, 경계점을 잡았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몇 필지인지 한번 봐볼래? 몇 필지? 세 필지죠. 여기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 좌표죠. 여기 뭐예요? 경계죠. 그러면 경계란 그러면 요거는 무슨 별이죠? 필지. 요거 뭐예요? 필지. 요거 뭐예요? 필지.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 경계란 무슨 별로?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필지와 관련, 경계와 관련돼서 지행별, 그러면 필지별 줄잖아요. 첫 줄에 필지별. 자, 경계 있죠. 필지별이에요, 지행별이에요. 필지별. 요걸 지행별로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 경계는 그러면 사람에 갖다 대면 울타리에 해당되거든. 그러면 경계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별표 5개를 해놓고요. 그러면 경계와 경계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암기를 해요. 경계란 무슨 별로?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이며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다.
한번 경계와 경계점을 잡았으니까 여기 한번 봐볼래요? 그러면 그러면 봐봐요. 경계란 무슨 별로?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죠. 잡아당기면 뭐가 나오죠? 면적이 튀어나와요. 뒤에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면적. 자, 면적은 가로 열고 가족이라고 써놔요. 우리 소중하죠. 가족은 제일 소중해. 그래서 가족에 해당되는 게 면적이야. 면적은 별표가 5개야. 그럼 면적이란 그러면 첫 줄 쭉 가서 수평 면상의 넓이 줄 쳐놔요. 자, 그러면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에요. 그럼 면적이란 수직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어때요? x야. 수직이 아니라 읽어봐요. 수평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면적이란 그러면 뭐예요? 수평 면상의 넓이죠. 넓이. 그럼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쳐놔봐요. 수평. 이렇게 동그라미 잡아요. 그래서 지적이라고 써요. 지적.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면서 무슨 지적이에요? 평면 지적이야. 그러면 여기 줄 꺼놨으니까 2차원 지적이라고 써요. 2차원 지적. 그러면 우리가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4차원 지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야.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X예요. X야. 그래서 입체 지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수평 지적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이 아니라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다. 근데 이제 깜빡 잘못하면 헷갈리기 십상해. 봐봐요. 우리 본명이 뭐예요? 공간정보 공간이죠. 그러니까 3차원 지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라는 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면적이란 수직 면상의 넓이. 이러면 틀려요. 읽어봐요. 수평 면상의 넓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그러면 수평 지적, 평면 지적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응용으로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읽어봐요.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어때요? X야. 고가도로는 떠 있죠. 그러면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니까? 2차원. 그러면 여기 고가도로를 지목을 도로로 훔치려면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이게 붙어야 돼. 도로법상 개설된 고가도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냥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다. 이러면 X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가도로가 지목이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도로법상. 이게 붙어야 된다는 거야. 도로법상. 요게 이제 의미가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한강대교. 이제 대교가 있죠. 그러면 한강대교의 지목은 뭘까요? 원래는 하천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도로법상 개설된 도로는 뭐가 돼요? 도로가 된다는 거.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니까? 2차원 지적이라. 그러면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이제 몇 차원 지적이기 때문에 2차원. 그러면 도로 면적이란 그러면 무슨 면상 넓이? 자, 수평 면상의 넓이.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자꾸 이제 우리 형님들은 눈이 안 좋으니까 요 지문에 많이 틀린다고 그랬죠. 자,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해요. 봐봐요. 면적이란. 이렇게 나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해버려요. 면적이란 수직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수직이 아니라 읽어봐요. 수평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해서 사람들은 맨날 뭐예요? 무릎만 아파. 맨날 나와서 답안 맞춰보니까 아이고 실수했어.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적이랑 항상 확인해야 될 거. 수직이 아니라 수평.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 밑에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토지 이동에서 이자 동그라미 잡아요. 이자가 무슨 이자라고 그랬죠? 다를 이자라고 그랬죠. 토지 이동에서 이자가 다를 이자야. 다를 이자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럼 토지 이동에서 토지 이동 여기에서 이자가 이렇게 돼요. 이게 다를 이자죠. 요거는 무슨 이자가 될까요? 옮길 이자가 되죠. 토지 이동에서 이자는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야. 뭐가 달라진 거야? 그러면 거기에다 줄줄 매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가장 중요해.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한다. 1이라고 써요. 새로이 정하거나 1. 그다음에 변경 2.
그 다음에 말소 3이라고 써요.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암기해보자요. 토지의 표시를 마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다시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마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는데? 또 까먹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이동이고 변경하는 것도 토지이동이고 말소하는 것도 무슨 이동? 토지이동이야. 그러면 그 옆에 자기가 응용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26회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봐요. 자, 저희가 이제 그 옆에, 방주 옆에 있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 아닌 것 해가지고 1. 분할, 2. 합병, 3번 지목 변경, 4번 소유자 변경, 5번 신규 등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봐봐요. 공부를 하는 방법은 요령이라고 그랬어. 자, 토지 이동 사유를 외울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의 개념을 외워서 써먹을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 이동이 아닌 거, 그러면 저희가 써놓고, 한번 답을 한번 구해봐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자기가 답을 구할 수 있다면 시험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은 1번 분할, 2번 합병, 3번 지목 변경, 4번 소유자 변경, 5번 신규 등록. 그럼 정답은 소유자 변경이죠. 소유자 변경.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봐봐요. 분할을 시켜봐요. 자, 그럼 분할을 이렇게 시키니까 뭐예요? 분할이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죠. 그러니까 분할은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그럼 합병은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친 거죠. 그럼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죠. 그럼 합병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네. 그럼 여기 무슨 변경? 지목. 지목은 뭐예요? 토지의 표시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야. 그러면 사실이야, 권리야? 권리.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신규 등록은 다시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26회 기출문제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럼 자기가 토지 이동 사유를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토지 이동의 사유를 외울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의 개념을 우리가 숙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게 응용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저 이제 문제를 자주 풀면 봐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토지 이동 사실, 토지 이동이 아닌 거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 권리를 골라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응용력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권리거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논리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자, 토지 이동에서 이자는 무슨 이자야? 다를 이자죠. 신규 등록은 달라져서 새로이 생겼어. 새로이 생겨도 우리 국가가 법률 규정에 신규 등록을 토지 이동의 개념으로 포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도 결론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그러면 시험에서 종종 이렇게 나와요.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어때요? X야. 그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라는 걸 조심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어때요? X죠.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은 포섭을 못 시켰거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 그거는 국법의 토지 이동의 개념이야. 그럼 토지 이동의 개념은 지금 현행법의 토지 이동의 개념은 토지의 표시를 1. 새로이 정하고 2. 변경 3. 말소하는 것. 그런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X가 돼. 뭐까지? 새로이 정하는 것까지 토지 이동이라는 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다시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이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요 토지 이동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밑에 가로 1번에 가서 신규 등록이란. 자, 새로이 조성된 토지 줄 쳐놔봐요. 자,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등록이죠? 신규 등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이게 뭘까요? 이게 간척지가 되는 거야. 근데 간척지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 참고용으로 한번 써봅시다, 이제. 자, 간척지. 자, 그 다음에 간석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락지. 자, 네 번째 빈지. 빈지.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개념이 우리 종종 이제 지문에 등장하니까 앞으로 일반인이 말할 때는 간척지라고 그래. 근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바다. 바다를 내자로 건지면 또 바다 그래라. 자, 공유수면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간척지 써요.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그러네. 매립지. 자, 앞으로 이제 간척지라고 그러지 말고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지는 새로이 생겼죠. 그러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간석지가 뭐가 될까요? 이거는 갯벌이라고 이미 배웠죠. 그래서 갯벌. 그러면 간석지라는 어원이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인천에 가면 간석지라는 게 있어. 그래서 간석 오거리, 간석동 요게 나와있죠. 그러면 과거에 무슨 지역이었어요? 개발 지역이었다는 거야. 인천에 가면 간석동. 그러니까 모 세법 선생님이 간석동에 살고 있거든. 형님, 뭐 맨날 좋지도 않는 거, 뭐 갯벌에서 살면서 뭐 그래요. 그러면 남동공단에 가면 무슨 동단이 있어요? 간석 오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석지. 과거에 뭘 이야기했다? 갯벌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놓고요. 그럼 포락지가 뭘까요? 써요. 이거는 하천 부지화된 거. 그러면 하천 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래요? 포락지라고 그럽니다. 포락지. 과거에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하천 부지화된 것을 골라라. 무슨지? 포락지. 이게 학교론에서 출제된 거고. 자, 빈지가 뭐가 될까요? 빈지. 이거는 바닷가가 돼요. 바닷가. 쓸모없는 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요 네 가지 개념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 두셔야 돼요. 읽어봐요. 간석지를 뭐라고요? 공유수면 매립지, 간척지. 간석지는 뭐라고요? 갯벌. 포락지는 하천 부지화된 거. 빈지는 바닷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각지라는 게 있어요. 각지가 뭘까요?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뭐라고 그래? 각지라고 그래. 그러면 도로의 이면에 접해 있다. 뭐라고 그래? 이면각지라고 그래. 자, 그러면 삼면에 접해 있다. 뭐라고 그래? 삼면각지라고 그래. 그래서 저기 우리 농구 선수 중에 뭐예요?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서장훈. 그래서 그걸 건물을 하나 샀는데 전철이 생기면서 바로 삼면각지가 돼서 그 빌딩 값이 얼마냐? 450억이 되는 거야. 450억. 양재역이. 그러니까 원래 걔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농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걔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웃길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면 사람 웃길 수 있었겠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 벌어준다는 말이 맞기는 맞아요. 여유가 있어야 웃음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손상훈이가 예능에서 잘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투자하고 투기는 한끗 차이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부동산은 올해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괜찮은 것이 있으면 사나요.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산이 지금 아파트 값이 서울하고 맞먹네. 30평대가 얼마가 들어가요? 8억이 넘는다네. 8억. 그러니까 지금 제일 훌륭한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역대 아이러니하게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사람이 두 분이 계셔요.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 자, 부동산 가격이 10%가 넘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예요? 14.6%가 올랐다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버려 둬야 돼. 내버려 둬야 돼. 시장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기간이 짧아서 그래. 기간이.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치솟아 올랐다라는 거예요. 본전만 하면 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면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한번 말 풍선이 있죠. 풍선을 불어봐요. 눌러요, 안 눌러요? 눌러요. 그러면 옆구리가 튀어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걸 뭐라 그래? 풍선 효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규제를 하다 보면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뭐가 될까요? 대표적으로 간척지, 그렇죠? 간척지가 뭐라고요? 공유, 수면, 매립지. 그러면 신규 등록이란 새로 생긴 땅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은 새로 생긴 땅이죠. 대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등기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저 신규 등록 시 30회 때예요. 신규 등록 시 등기 필정을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거든.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만 외워서 자기가 딱 외워놓고 나머지는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소통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이란 그러면 기본적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라는 거야. 그럼 신규 등록 밑에 뭐가 나와요? 등록전환. 여기 한번 보죠. 자, 등록전환이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지적공부 몇 종류? 8종류죠. 자, 그러면 임야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임야도 따라붙죠. 항상 얘네들은 따라붙어. 자, 토지대장 있죠. 그러면 지적도가 있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를 전환을 시키는 거야. 전환. 자, 믹싱 한번 해봐요. 무슨 전환? 등록전환이야.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에 가는 것만?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야. 그러면 이제 세상이 빨라졌어요. 그럼 등록전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임에서 토로 가는 거.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 등록전환이야. 그러면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임에서 토로 가는 것. 그러면 이제 과거의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등록전환이란 토지대장 지적대에서 임야대장 임야도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어때요? X야.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이게 무슨 전환? 등록전환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이제 분할도 이제 활용해 먹으면 되겠죠. 몇 필지? 한 필지. 오케이. 두 필지. 그러면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래? 분할. 알아서 줄 거나 봐요. 이제 자기가 정리정돈을 책 읽어가는 필요한 부분만 딱 줄을 쳐놓는 거예요. 그럼 분할이란 어디에서 어디를?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분할. 그러면 합병은 반대역이죠. 합병이란 그러면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전환? 합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 줄쳐놓으세요. 자, 지적공부에 지적공부 줄쳐놓고 그러면 지적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만 지목변경이야. 이 말은 사실상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합병과 지목변경의 공통점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무슨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그러면 합병 여기 봐봐요. 합병. 자, 그럼 몇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죠. 그러면 합병은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봐봐요. 자,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목 변경도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의 공통점은 토지 이동 사유죠. 그러면 또 공통점은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 단계는 이해라고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음 중 이제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를 나열한 것 중에서 자, 그러면 측량하지 않으면서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라라. 그럼 두 개를 고르라는 거죠. 뭘 고르라는 거예요? 합병과 지목 변경. 이걸 고르라는 거죠.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줄쳐놔요. 지적도. 자, 지적도. 자, 지적도 자리가 키워드야. 자,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만 축척 변경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이름은 틀려요.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뭐가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해 둬야 돼요.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아요. 축적 변경은 무슨 도에? 지적도에. 그러면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자, 축적 변경이란 도면에 틀렸죠. 도면은 뭘 포함하고 있어? 지적도, 임야도. 그 자리를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시요. 자,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어때? X. 자, 축적 변경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소에서 대로 가는 것만 축적 변경이라는 거야. 대에서 소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소에서 대로 가는 것.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요거 뭐라고 읽어요? 면적, 요거 경계, 요거 좌표, 요걸 믹싱하면 측량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그러면 두 번째 줄잖아요. 자, 읽어서 자, 면적 찾아요. 자, 지적 측량이란 면적과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측량. 그게 7번이 있죠. 자, 면적과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이게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야. 어떤 문제집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지적 측량을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와요. 이게 뭐예요? 면적, 요거 경계, 요거 좌표. 그러니까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라는 거. 그러면 지적 측량은 또 쭉 가봐요. 지적 확정 측량 줄잖아요. 자, 그 밑에 지적 측량 밑에 끝에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해서 지적 측량이라고 말한다라는 거.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제외하는 거 아니라 뭐예요? 포함한다. 이렇게 잡아놔야 돼.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이 뭐냐? 그러면 그 밑에 확정 또는 항정을 생각변잖아요. 확정. 자, 8번 있죠? 지적 확정. 확정이 포인트야. 확정을 뭐에 툭 치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써요.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하면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거. 자, 그러면 밑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 나와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 측량이란 자, 거기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아니라 거기에다 줄잖아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그걸 장난을 친다고. 자, 그러면 지적 재조사 측량이란 뭐라고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아니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걸 포인트로 잡으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 재조사 측량과 관련돼서 가로 열고 가장 최근 도입이라고 써요. 가장 최근에 도입한 거. 자, 최근 도입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거. 그 옆에 이제 두 가지만 잡고 오늘 마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두 개를 하나 써봐요. 자, 앞으로 이제 책을 읽으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자주 나와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누구냐? 이걸 암기를 해놔야 돼. 첫 번째, 지적 측량 업자. 지적 측량 업자. 자, 그 다음에, 자, 대한지적공사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써요. 그럼 앞으로 저 지적 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 그래?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래. 근데 여기에서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요거는 시도지사 등록이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록이라는 걸 잡아놓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합쳐서 뭐라 그래? 지적측량 수행자라는 거.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 그러면 암기를 빨리 해야 돼요. 지적측량업자와 누구?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이 문제 만나 틀려봐요. 자, 지적측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사항이다. 어때요? X. 누구 등록사항이? 시도지사 등록. 요거 한번 적어놓고요. 자, 지적 기준점이 이제 자주 나와요.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자, 지적 기준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점. 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요 세 개를 뭐라 그래요?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래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요거에서 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자, 우리 내일 아침에 이제 대낮에 우리 보도 블록을 보면 이게 지적 기준점이 모두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가장 흔히 보는 게 뭘까요? 지적 도건점이야. 지적 도건점은 보도 블록에 50m에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한번 저 밑에 가면서 한번 봐요. 그러면 요 지적 도건점이 많이 박힐수록 뭐예요? 토지 가격이 비싸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량 기간이 길거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요거 보면 흔히 요거 많이 볼 수 있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자, 용인시 지적 도건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청량 기술자들이 요걸 딱 청량 여기들 기준으로 해서 청량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점이다? 지적 기준점이야.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뭐가 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지적 기준점이란 삼각점 이러면 틀려요.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이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에 그러면 감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혹시 지적 삼각점은 보기가 힘들어. 몇 킬로에서? 2km에서 5km 간격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요거는 흔히 볼 수 있어. 읽어봐요. 지적 도건점은 흔히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내일 아침에 한번 구경 좀 한번 하세요. 출근할 때. 또 너무 밑에만 보고 다니면 안 돼. 내일 눈 많이 올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 좀 조심하고요. 자,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세법이고요. 그 다음 주에